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였습니다. 그중 30%가 넘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저녁 시간 좌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충돌하는 사고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현장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6명으로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는 81명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수치로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시에 사망사고로 직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안전모 착용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모 미착용이 이제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야간 시간과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대 운전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사망자의 30%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겁니다.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끔 깜빡하고 턱끈을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턱끈 안 한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이제 안전모를 안 쓰게 되면은 되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명이랑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모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 착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자,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금 마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지나갔죠? 상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를 바로 급속도로 하면서 추돌이 나는 사고였습니다. 이거 오토바이들끼리 부딪히는 사고고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자, 저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남성은 헬멧을 쓰고 있는데 뒤에 이제 아이와 여성분, 가족인 것 같은데 헬멧을 미착용하고 있죠. 네. 자, 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화면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를 분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6명인데요. 그중에 오토바이 사망자 수가 81명입니다. 꾸준히 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오토바이 사망자는 그대로 정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망자 중에 이런 헬멧 착용 비율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헬멧 착용률이 낮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더 끌어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일본이나 독일 등 이런 선진국들 보면은 헬멧 착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 낮은 거고요. 또 2월 달 같은 경우라든가 야간 시간대, 금요일 시간대 이때 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걸 보면 어떤 2월에는 뭐 겨울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야간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돼서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 쓰고가 사실 아까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그렇게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전에 가족들이 안 쓰고 다녔던 것도 보면 아찔해 보이잖아요. 안 쓴 것만 가지고도 좀 쓰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겠어요. 본인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가족들을 태웠으면 가족들도 헬멧을 다 써야 되거든요.
본인이 쓰면서 가족들이 안 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거기서 좀 덧붙여서 여쭤보면은 이런 아찔한 사고들 뭐 저희가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엔 이제 오토바이가 위반해서 그러는 거죠, 법을.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모 미착용, 방금 전에 그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운전자만 안전모를 착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승자까지도 착용하게 해야 됩니다. 동승자가 착용을 안 했을 때는 바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도로 그 가족들을 태우고 다시 인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인도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한 중앙선에서 갑자기 이렇게 침범한다거나 또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한다거나 아까 전에 그 바로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차로에는 이런 조그만 도로에서 교차로에는 우선권이 먼저 있는 통행 차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서 오는 사람이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니까 그냥 부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굉장히 아찔한 부분입니다.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상 뭐 벌점도 부과되겠지만요. 주로 이제 벌금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1일 이상 30일 만에 구류 또는 뭐 과료라고 뭐 한 2,000원에서 5만 원까지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벌점은 저희가 알겠는데 이제 범칙금 보통 이제 벌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금으로 보면 이제 과태료가 있고 이제 범칙금이 있는데 이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범칙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범죄 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투기했다거나 노상방뇨를 했다거나 또는 담배를 투기했다거나 이게 경범죄 처벌법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금, 구류, 과료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형사벌입니다. 또한 방금처럼 도로교통법 위반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벌이고요. 근데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과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뭐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형사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아까 경찰이 분석을 했는데 야간 시간대나 금요일에 배달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토바이 사고는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배달 대행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죠.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통한 어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택시도 바로 어플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달 어플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식당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달 어플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배달 업체에서는 배달을 받아서 식당에 이걸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식당이 음식을 만들어서 과거 같으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또 배달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배달을 해줬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이슈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뭐 4대 보험 들고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바로 또 배달 업체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배달 업체에 전화를 하면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달 업체들이 그 전화 콜을 받아서 와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배달 어플 업체가 한 500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배달업자는 한 2,0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상 한 2,500원 정도면 거기서 뛰니까 자기는 이제 얼마 못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달을 해야 되고 그 주문 시간대가 또 그 한정돼 있어요. 저녁 시간 또는 야간에 간식 시간. 그러다 보니까 없네요.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더 많은 배달을 하려고 이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돈의 논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인 거. 저번에 저희가 이제 타워 크레인 얘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돈의 논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이었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사실 이 보도자를 내놓고 대대적으로 이제 좀 하겠다, 뭐 단속을 하겠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대대적인 단속은 뭐 때마다 나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며칠간 도로에 나가서 헬멧을 쓰지 않으신 분들 단속하고 범칙금 물리고 그러고 나서 또 좀 하는데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의 생명이 곧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본인이 스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